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네, 오늘은 실손보험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영역 중에 하나죠. 도수치료에서 보험금이 거절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10회 이상 도수치료 받으면 보험금 거절된다. 이거 맞나요? 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법이나 약관에서 10회 제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10회 이상부터는 심사가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네, 보험사 입장에서 도수치료는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 치료 목적인지 통증 완화 목적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고 또 환자분의 요청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치료였는지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즉 횟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반복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지급 거절 사유가 치료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도 받고 도수치료도 받고 있는데 의사가 소견서에 이제 왜 꼭 도수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소견을 기재한 부분이 없다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 통증 완화 목적으로 이제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손보험은 여기에서 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실손보험은 관리 목적 치료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핵심은 이 환자에게 도수치료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이 진료 기록에 잘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으면 보험사는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점은 호전되지 않았다. 라는 게 바로 과잉 진료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사는 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과잉 진료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가 진료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쵸. 특히 4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10회 단위로 치료 효과를 입증을 해야지만 50회까지 최대 보장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의외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진단명 부분인데요. 근육 뭉침, 피로, 결림, 이러한 표현은 보험상 질병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해나 질병명이 진단서나 이제 소견서에 남아있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의학적 필요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초기부터 명확한 진단명을 기재를 하고 두 번째 반복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확보하는 것, 치료 전후의 호전 경과 기록을 확보하는 것, 동일 치료의 장기간 반복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치료를 이미 받았는데 기록이 부족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급거절 통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거절 사유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뒤집을 수 있는 의학적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프니까 치료받았어. 나 정말 아파요. 억울해요. 이런 말로는 보험사에 대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반복된다면 보험사는 관리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엄격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하셔서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